자, 13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이야기이고 나의 명예는 충성님께서 이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야기를 보내주신 충성님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붕어형님.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청자분들과 나누면 좋을 법한 명언 5가지를 소개해드립니다. 붕어형님 생각이나 시청자분들에게 할 조언이 있다면 자유롭게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번. 돈 빌려달라는 것을 거절함으로써 친구를 잃는 일은 적지만 반대로 돈을 빌려줌으로써 도리어 친구를 잃기 쉽다. 쇼펜하우어. 2번. 인생의 비극은 우리가 너무 일찍 늙고 너무 늦게 현명해진다는 것이다. 벤자민 프랭클린. 3번. 자기 자신이 열심히 절약하고 모으면 우선 큰 부자는 못 되어도 작은 부자는 될 수 있다. 현대그룹 초대 회장 정주영. 4번. 10배로 일하는 사람이 10배는 피곤해야 맞는 이치인데 피곤해하고 권태로워하는 것은 오히려 게으름으로 허송세월하는 이들인 것을 보면 인간은 일을 해야 하고 이게야말로 신이 주신 축복이라고 난 생각한다. 현대그룹 초대 회장 정주영. 5번. 신용을 얻기는 매우 어렵다. 시간도 오래 걸린다. 그리고 한 번 얻은 신용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더욱 어렵고 또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신용처럼 잊기 쉬운 것도 없다. 삼성그룹 초대회장 이병철. 좋은 얘기네요. 좋은 얘기. 근데 1번이 제일 마음에 드네. 1번이 제가 평소에 얘기한 거랑 기조가 똑같네요. 저를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어떤 분들이. 뭐 썰방기에 쇼펜하우어라고. 저를 쇼펜하우어라고 비교하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좀 기조가 비슷해. 근데 이분 좀 냉정하잖아요. 약간 좀 독설적이고. 그래서 요즘에 쇼펜하우어 책이 제일 인기 많잖아. 도서관이나 이제 그 서점 가면 철학가지고 가장 인기 많은 책 중에 하나 이 책이. 원래는 인기가 없었거든요. 약간. 근데 요즘에 현실이 많이 힘들다 보니까 이런 약간 페폭 같은 이런 이 철학서적이 좀 인기가 많아요. 쇼펜하우어 분께서 좀 그런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좋은 말이죠. 돈 빌려달라는 것을 거절함으로써 친구를 잃는 일은 적지만 반대로 돈을 빌려줌으로써 도리어 친구를 잃기 쉽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오히려 돈 빌려달라는 친구는 없어도 됩니다. 없어도 돼. 사람들이 좀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돈을 안 빌려주면 저 사람은 관계 끝나겠지. 끝나도 돼요 여러분. 오히려 끝내는 게 나아. 끝내는 게.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접근하는 사람은 앞으로도 없어도 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에 뭐냐 하면 이 말의 어떤 뜻을 제가 유추하자면 내가 돈 빌려달라는 것을 거절한다고 해서 내가 뭐가 나쁜 사람이거나 친구를 잃는다고 해서 설령 친구를 잃는다 하더라도 내가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돈을 빌려줌으로써 생기는 문제가 더 크다는 겁니다. 그럴 바에는 안 빌려주는 게 낫다는 거죠. 평소에 제가 돈 관계 얘기하는 거하고 좀 비슷하네요. 기조가. 좋은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인생의 비극은 우리가 너무 일찍 늙고 너무 늦게 현명해진다는 것이다. 여러분 혹시 그 팝송 노래 중에 올드 앤 와이즈라는 노래 아십니까? 올드 앤 와이즈? 몰라요? 그 영화 중에 그 비열한 거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조인성 씨 나온 영화. 그 영화 이제 막바지에 노래방에서 이 노래가 나오거든요. 그 천호진 배우님 이 노래 불러요. 모르십니까? 이 영화 안 봤나? 뭐 모르면 어쩔 수 없고 나는 괜찮은 영화인데. 아무튼 올드 앤 와이즈의 뜻이 뭐냐 하면 늙을수록 현명해진다 이 말이에요. 늙을수록. 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보통 철학에서 노인은 현자라고 표현해요. 노인을. 올드가 뭐예요? 노인이에요. 노인. 근데 늙은 사람은 현자로 봅니다. 왠지 아세요? 사람이 늙으면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잖아. 기회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신중해져요. 실수를 덜 하게 돼. 우리가 젊을 때는 기회도 많고 도전정신도 강하다 보니까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섣불리 결정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랬다가 실수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도 괜찮잖아요. 젊으니까. 근데 나이 먹고 이제 늙으면 신중해져요. 왜냐? 이제 내가 여기서 실패하면 더 이상 기회가 없고, 그리고 경험이 많이 쌓였을 거 아닙니까? 그만큼 인생을 살았으면 여러 가지 경험이나 이제 그런 데이터들이 많이 축적되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노인들의 현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인간이 철이 들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죽을 때가 다 갔다는 거예요. 좀 잔인한 말이죠. 근데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왜 반성하고 참여한다고 하죠. 왜냐? 이제 더 이상 내가 인생에서 맞이할 수 있는 어떤 삶의 기회라는 게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나이 먹고 철드는 것보다 나이 먹기 전에 철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왜냐? 나이 먹고 깨닫는 것은 진짜 의미가 없다고 하잖아요. 왜냐? 왠지 아세요? 나이 먹고 깨닫아봤자 바꿀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늙어서 바꿀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에 슬픈 거예요, 여러분. 젊을 때 철들면 그래도 바꾸고 이제 문제점 해결할 수 있잖아. 근데 나이 먹고 알면 안다고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가짓수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제가 여자분들한테도 결혼 얘기할 때도 현실을 빨리 하는 게 중요하다고, 결혼 일찍 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나이 먹고 알면 더 슬퍼요, 이게. 왜냐? 알면 뭐해? 내가 뭐 행동을 옮길 수 있다거나 지금 와서 바꿀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야. 이게 더 슬프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현명해지는 것은, 철드는 것은 나이 먹고보다 젊을 때 빨리 좀 철들고 현명해지는 게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 자신이 열심히 절약하고 모으면 우선 큰 부자는 못 되어도 작은 부자는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일반 사람이 절약하면 사실 부자는 못 돼요. 제가 평소에 얘기하는 거잖아. 1번, 3번 마음에 드네. 1번, 3번. 2번도 마음에 드는데 1번하고 3번이 평소에 제가 얘기했던 썰 내용하고 기조가 똑같죠. 어떻게 보면. 제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어차피 일반 사람들 돈 모아봐야 부자 못 된다는 거. 반박할 수 없잖아. 근데 부자는 못 되어도 적어도 우리가 돈 때문에 걱정한다거나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한다거나 노후 걱정은 될 수 있잖아요. 그것만 해도 여러분 잘 사는 거야. 그것만 해도. 물론 절약하고 모은다는 게 힘들죠,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참아가면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젊을 때 그렇게 절약하고 모으면 나이 먹어 수월하다는 거죠. 자산이 쌓이니까. 젊을 때 좀 고생하고 돈 함부로 안 쓰고 이렇게 모으면 나이 먹어서는 좀 삶이 유택해지는 걸 경험합니다. 근데 젊어서 절약하고 안 모으면 나이 먹어서 젊을 때보다 더 힘들게 살아, 이게. 더 힘들게 살아. 그래서 지금 젊은 사람들이 돈을 안 모으잖아요. 안 모으는 사람도 많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금 젊을 때보다 훨씬 더 배고프고 힘든 삶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수십억 대의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수억 대의 넉넉하고 뭔가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거는 우리가 노력하면 가능해요. 비싼 아파트는 힘들더라도 우리가 뭐 구축 아파트나 뭐 일반 빌라 같은 거 살면서 자기 집 가지면서 나름 노후 대비하면서 큰 욕심 안 말하고 사는 건 충분히 가능해. 근데 그러려면 우리가 어릴 때부터 철들고 헛짓거리 안 하고 일을 열심히 하면서 돈을 일찌감치 모으는 게 중요하다. 뭐 이 말이겠죠. 10배를 일하는 사람이 10배는 피곤해야 맞는 이치인데 피곤해하고 권태로워하는 것은 오히려 게으름으로 허송세월한 이들인 것을 보면 인간은 일을 해야 하고 이리야말로 신이 주신 축복이라고 난 생각한다. 이거 우리 그 반포도 그분이 좀 보면 정말 좋아하는 말이겠네. 그분이 일 중독이거든. 네. 근데 그거 아세요? 오히려 백수들이 더 피곤해. 이거 맞아요. 네. 여러분 백수 되면 아시겠지만 양치질도 잘 안 해요. 안 씻고. 아니 시간이 남아 도는데 입을 이기는 거 잘 안 해. 백수가 되면 상당수 페인되거든요. 여자도 페인됩니다. 왠지 아세요? 그냥 모든 게 의미 없어요, 이게. 오히려 직장날도 오히려 메모 더 신경 써요. 직장날도 오히려 양치를 더 깔끔하게 하고 면도도 다 하고, 맞죠? 쉬면 면도도 안 하고요. 여자 머리도 안 감아. 왜 그럴까? 시간 남아 도는데. 남는 게 시간이잖아, 안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피곤해요. 하는 것도 없는데. 밥 차려 먹는 거 귀찮아.
그래서 사람은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해야 사람같이 살고 자기관리도 하는 거예요. 우리 백수분이 운동 다 안 하잖아. 그래서 살로 가는 거고 건강도 나빠지고. 그래서 인간적으로 건강하게 살려면 일을 잡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너희 생각하면 안 되고. 신용을 얻기는 매우 어렵다. 시간도 오래 걸린다. 그리고 한 번 얻은 신용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더 어렵고 또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신용처럼 잃기 쉬운 것도 없다. 뭐 그런 거죠. 보통 이게 뭐냐 하면 신용이라는 게 전 유리라고 생각해요. 유리. 유리가 정말 깨지기 쉽잖아요. 신용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10번 잘해도 한 번 삐끗대면 날아가는 겁니다. 20번 잘해도 한 번 삐끗대면 날아가는 게 신용이에요. 특히 가진 사람일수록 신용을 지키기 더 힘들어요. 왜냐? 사람들 기대치가 높다 보니까. 그래서 왜 보면 이제 유명한 어떤 그런 배우나 아니면 이제 유튜버들 그런 분들이 뭔가 이제 사고 치면 신용이 깨져나가는 쉽게 볼 수 있잖아요. 왜냐? 그만큼 사람들이 기대하고 그 팬층을 형성한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 신용이 깨져나가면 복구하는 것도 오래 걸려요. 복구를 못할 수도 있고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히 이미지가 중요하잖아요. 이미지. 평판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초심을 유지하지 못해가지고 이제 안 좋아지는 것도 분명히 있고요. 아무튼 좋은 말입니다. 좋은 말인데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은 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은 1번, 3번, 4번이네요. 1, 3, 4. 여기서 가장 좋아하는 말은 3번인 것 같아요. 순위를 매기자면 314 정도 돼요. 314. 예. 왜냐하면 제가 평소에 돈 얘기할 때 자주 강조하는 말이잖아요. 이게 익숙하죠 여러분. 1, 3, 4는 다른 말도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인데 개인적으로 3번이 중요하네. 3번이.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은 절약하면 부자가 못 된다고 알고 있잖아. 그래서 열심히 일해야 의미가 없고 열심히 돈 모은다고 달라지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다수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아니란 말이죠. 가진 게 없는 사람도 열심히 모으고 열심히 살고 그래야 나이 먹어서 가난해지고 이제 길바닥에 내몰린 상황을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모르는 거죠. 가진 거 없는 사람들이. 지금 가진 거 없는 사람들 중에 저렇게 열심히 절약하고 모은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없단 말이야. 그렇죠, 보보보보님. 보보보님 주변을 보더라도. 그래서 가진 게 없는 사람들 자꾸 있잖아. 뭐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장 능력을 할 수 있는 거. 그걸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자꾸 뭐 돈 많은 사람들 어떤 차 끄냐, 어떤 옷 입냐, 어느 아파트 사 이거 볼 게 아니라 내가 당장 돈 모아서 이 정도면 내가 노력하면 몇 년 모으면 가능할 수 있겠다. 그건 있을 거 아니야, 여러분. 자꾸 비싼 아파트 신축 아파트 보는 것도 문제 있어. 신축 아파트면 아파트 아니잖아요. 일단 집이라는 게 중요하잖아. 집이라는 건 사실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정도 모으면 그래도 보금자리 많이 할 수 있겠다. 이 정도 모으면 그래도 누가 손 안 벌릴 수 있겠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환경에서 능력으로 가능할 수 있는 걸 자꾸 달성해 나가야 돼요. 물론 남들이 봤을 때 그 형편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아유 그렇게 모아가지고 야 언제 부자 되냐.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사냐 얘기하지만 나한테는 이게 중요해. 나한테는 어차피 내 인생을 설계하고 내 인생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바탕을 만든 사람 나예요. 나란 말이야. 철저하게 나를 기준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 사는 재미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걸 못하죠. 왜냐 각자 자기가 가진 환경 능력, 벌이대로 이렇게 구축해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항상 뭔가 어떤 대한민국에서 어떤 공통의 범죄 있죠. 그 정답 같은 범죄를 딱 만들어 놓고 거기 들어가지 못하면 넌 불행하다. 그런 거잖아. 예를 들어서 뭐 신축 아파트 못 들어가면 넌 못 사는 거다. 이런 식으로. 수도권이 힘들긴 한데 내 환경에서 할 수 있는 근데 수도권도 수도권 나름인 게 뭐냐 수도권 신도시 힘들지만 수도권 외곽으로 가면 싼 집도 많이 있어요. 무조건 수도권이 비싼 건 아니야. 수도권도 이제 그런 이제 좀 주요 거점이 있죠. 과천, 분당, 그리고 평촌, 광교 이런 데 비싸지만 이게 편차가 심하거든 수도권도. 제가 알기로는 특히 저 성남 같은 게 분당이냐 아니냐가 편차가 엄청 심해요. 이게 말도 안 돼 심해.
그리고 수원도 이제 광교냐 아니냐에 따라서 집값 편차가 3배, 4배 차이 납니다. 더 이상 차이 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이제 벗어나면 교통이나 어떤 그런 환경지 부분 나쁠 수 있지만 어떻게 정화하면 돼, 그런 거는. 그러니까 자꾸 뭔가 남들이 바라보는 그런 있잖아요. 고층 아파트 아니면 좋은 어떤 그런 교통. 물론 그런데 가면 좋지. 근데 그런 데는 아무나 갈 수 없단 말이에요. 내 환경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능력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메타인지란 그런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노력만 하면, 충분히 포기하지 않으면 갈 수 있는 영역, 그게 무엇인지를 깨닫는 게 중요해요. 지금 사람들이 망가지는 게 뭐예요? 내 어떤 현실적인 능력과 어떤 그런 피지컬적인 부분을 생각 안 하고 무조건 남들이 가고 싶어 하는데, 남들이 좋아하는 아파트, 남들이 좋아하는 자동차, 그런 거 보잖아. 그러다 보니까 자빠지는 거 아니에요. 연끌을 왜 합니까? 연끌이 보면 일반 동네, 일반 별로 대단하지 않은 부도시면 연끌한 거 봤어요? 아니죠. 보통 신도시 아니야. 왜 신도시 가고 싶어 합니까? 그리고 신도시에 사는 모습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아, 내가 잘 산다, 내가 남들한테 인정받는다,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무리해서 갔다가 지금 골로 가잖아요. 대표적인 데가 어딥니까? 동탄, 그리고 청라, 이런 곳 아닙니까? 였잖아요. 지금 연끌하고 지금 골머리 앓고 있는 데가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능력을 인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능력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꾸 헛짓거리 하다가 골로 가는 게 부끄러운 겁니다. 아무튼 여기 좋은 말이니까 이런 명언 같은 거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특히 제가 봤을 때 1번, 3번 중요한 것 같습니다. 1번, 3번. 1번, 3번은 여러분들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일반 사람들은. 아무튼 여러분 돈 관리 잘 하시고요. 누가 돈 빌려줘가지고 못 받지 마시고, 내년도 좀 잘 버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살고. 내년에 많이 힘들 거예요. 힘들지만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명언을 보내주신 나의 명인 충성님,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13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